자, 이제 40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는 역시 매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격의 효과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결격의 효과는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기업에 종사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업공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10조 2항에서는 소공사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임원사원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기업에 진입하기 전이었다면 결격 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중기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기업에 종사한 후에 결격에 개공이 걸렸어요. 그럼 개공이 걸리면 이때는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취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등록을 취소해버리고요. 다음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해소를 해줘야 돼요.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2달 내에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해고하라는 얘기인데 2달 내에.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은 2월 내에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직원인자의 결격은 2달 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예요. 뒤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임원 사원인자 결격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역시 2달 내 해임을 해야 돼요. 해소하라고 그랬어요. 해소를 하라. 그럼 임원 사원이 결격이 걸렸는데 2달 내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의 결격은 법인의 결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달 내 해소를 안 했다면 이 법인이 결격이니까 등록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한 다음에 결격이 걸리면 떠나라 이 얘기죠.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해서 결격 사유자는요, 중기업 종사 전이랐다면 진입을 금지하고, 진입한 후라면 떠나라 이 얘기니까 중기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휴장치, 이것이 바로 결격 사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소공보조원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부 다 신원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군면장한테 결격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우리 교재 지금 결격의 효과 그래갖고 쭉 흩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공인인상 개공, 법인인 개공, 고용인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결격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각각 결격 사유자들. 첫 번째 결격 사유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민법상 법률행위 능력, 제한 능력,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 이 세 명이 바로 이제 일단 결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1번, 2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이게 공통점이 제한 능력자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 3명이 다 결격인데 미성년자 일단 결격이에요.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결격이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근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미성년자가 혼인했어요. 그럼 민법은 성년으로 의제하죠. 성년 의제했다 하더라도 이자 중개보조원 근무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다음 이제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결격인데, 피한정 후견인은 그거죠. 정신적 제약이에요. 육체적 제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피성년 후견은 얘보다 조금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예요.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도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종료 심판을 받으면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벗어나요. 즉시.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정해요.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피한정 피성년은 종료 심판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종료 심판이 안 되는 이상은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한능력 중에 민법에서 피특정 후견이 있거든요. 피특정 후견이 누구냐면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예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이 자가 피특정 후견입니다. 그럼 이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피특정 후견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거기 주의해 갖고 맨 밑에 써 있죠? 자, 그럼 이 세 사람 문제 없습니다. 이제 41쪽에 맨 위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 내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이 자가 파산자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 파산자가 결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걸 파산법이라고 그러는데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파산자예요. 이 자가. 그럼 파산자 결격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복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복권이 로또 복권, 주택 복권 아니라고 그랬죠?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권은 대통령이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나 복권을 받은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얘는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파산자는 복권이 돼야지만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얘기해요. 그러면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금 1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결격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참고, 이건 참고입니다. 당연 복권이 있어요. 자동방 복권이 있거든요. 파산법을 보면 당연 복권제가 무슨 제가 나왔냐? 일단은 대표적으로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사기 파산죄,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기 파산인데 이건 사기 파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했잖아요. 그럼 자동방 복권돼요.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면책 결정이라는 거 들어봤죠? 파산 신청할 때 면책 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됐다.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면책이 확정이 되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이거. 그럼 자동 복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꼭 기억할 게 이거예요.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냐는 결격이냐? 아니란 얘기죠. 신용물량제도 결격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 회생. 거기 그 3번 옆에다가 개인 회생 X다 해놓으면 되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개인 회생과 파산은 틀리죠. 파산은 완전한 경제적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개인 회생은 정기적 수입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절차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3년을 기한으로 해갖고 채무에 약 한 80%에서 85% 면제를 받고요.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갚아나는 거예요. 정기적 수입에서. 그러니까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절대 파산을 못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 회생은 공식적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금지하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인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결격자. 수형자인데 이게 바로 4번, 5번, 6번이에요. 4, 5, 6번이 공통점이 바로 수형자예요.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죠. 왜 그러냐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잘 아실 텐데 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낯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해서 첫 번째 수형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습니다. 메모를 아예 해놓으시죠. 그냥 1번에 앞에다가 금고란 말 앞에다가 법 불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아예 법 불문 요렇게 하고 법 불문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됐다. 3년 지나지 않았다. 결격이에요. 형법이든 우리 법이든 변호사법이든 건축법이든 법을 불문한다. 이거는 미리 명을 해놓으시고요. 그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에도 3년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해도 결격이에요. 3년. 그 다음 이제 5번이죠.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자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아예. 법 불문. 5번도 법 불문이에요.
집행유예도 법을 불문하고 받아온 결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수행자고 세 번째가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수용자 3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는데, 자, 금고 이상의 실형 그랬거든요. 금고 이상 실형은 이 금고라는 게 형법상 형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형의 종류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형으로서 사형이 있고요.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요. 자격 상실형이 있고 자격 정지형이 있어요. 그리고 벌금형이 있고요. 구류형이 있고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세지거든요. 그래서 금고 이상 실형가 끊으면 여기서 끊고요. 이 위로 맞았죠? 결격이에요, 바로. 이 위로 맞으면. 그럼 사형은 뭔지 아셔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 현재 근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대기수들 모두 결격입니다. 집행 나오면 결격 당연히 할 일이 없죠. 잡을 일이 없고요. 그래서 대기수들 모두 결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고 징역형 이렇게 되는데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역을 하면서 일을 해요.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금고형이 조금 더 낮은 형으로 해야 되죠. 징역형보다는. 그러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이건 법을 따지지 않는다.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집행을 종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집행이란 말을 뭘로 이해되냐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해야 돼요. 복역을 끝냈어요. 그래도 교화 기간이 몇 년 필요하다? 3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만기 석방, 가석방이 있어요. 이게 집행 종료 사유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만기 석방은 다 살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 출소, 만기 출감 다 같은 말인데 만기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3년이 결격입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역시 징역 3년을 받은 자로 연습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 결격기간 따져보면 1년, 2년, 3년, 결격이죠. 그럼 이자가 만기 출소했어요. 그래도 몇 년? 3년 더 결격이에요. 그래서 징역 3년 선고받는 총 결격기간이 6년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 없습니다. 중간에 임시적으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석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유래가 된 건데, 호주가 그저 영국 범죄자를 풀어놓은 거에서 출발했잖아요, 원래. 그래갖고 지금도 현재 영연방으로 돼 있죠, 호주가. 그래갖고 이제 이 가석방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그겁니다. 자기가 형을 받았는데 중간에 풀려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복역을 마치는 겁니다. 이게 가석방 제도예요. 사회에서 복역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받은 형의 3분의 1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3분의 1 지나야 됩니다. 무기를 받은 자도 콩값이 무지하게 오르면 가석방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무기 받은 자는 20년 복역해야 돼요. 그래야 가석방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회에서 나머지 형기를 맞추는데 그 나머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결격이고요. 요 기간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경과를 했잖아요. 즉, 이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거. 그럼 우리 몇 년 다시? 3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징역 3년 받은 자. 2년을 복역했거든요. 여기서 가석방 된 거예요. 그럼 남은 형기가 얘는 1년이죠. 요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요 기간 동안 결격이고 이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몇 년? 3년이에요. 그래서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이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지문에서 가석방은 지금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지만 가석방 후 3년이 경과된 자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그냥. 그죠? 가석방 기간 더해져야 되니까. 이해하죠? 이게 이제 문제를 스피디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자, 근데 특이한 가석방 참고하시는데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고도 가석방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잔형기가 없죠. 그죠? 잔형기가 없는데 무기 받고 가석방 되면요, 얘는 무조건 가석방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20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몇 년? 3년이요. 무기 받고 가석방 되면 무조건 1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근데 유기징역, 유기금고 있죠.
법정 최고형 때리면 유기징역, 유기응고는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조 모 씨가 지금 40 몇 년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징역 40년을 선고받았는데 얘가 25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가스방 낸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남은 형기가 15년이죠. 그럼 얘 가스방 기간 15년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무기 받고 가스방 냈냐도 10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가스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스방 기간은 무조건 10년이에요, 최고가. 그럼 얘도 가스방 기간이 10년이 되는 거고 무사히 경고하면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니 다시 몇 년? 얘도 13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했대요. 그러면 교도소에 교육하는 걸 면제했다는 얘기예요. 면제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3년 격격입니다. 그럼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특별사면, 형시효, 법률에 변경한 집행면제가 있죠. 그럼 특별사면 여러분들 특사로 들어봤어요.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권이죠.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사람을 정해서 너 이제 그만 살릴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특별사면을 받으면 저렇게 집행을 면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3년만 딱 격격을 잡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특별사면이 됐다. 대통령에게. 잔영기 안 따지죠. 무조건 몇 년만? 3년만 딱 격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특별사면을 받고 3년 경고한 자는 무조건 벗어났죠. 또 가석방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형시효에 의한 집행면제가 있고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가 있는데 형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30년 동안이나 어떤 사유로 사형 집행 못했잖아요. 그러면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형시효로 인한 집행면제예요.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확정이 됐는데 15년 동안 콩밥을 못 먹였잖아요. 그럼 역시 시효로 인한 집행면제입니다. 또 법률의 변경인 집행면제. 이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봤어요. 이거. 우리 형법에서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럼 이 범죄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법률의 변경, 그게 법률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면제해버려요. 있던 범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걸로 살던 범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집행을 면제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3년 격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말이 항상 집행면제란 말이 나와요. 형시효로 인하여 집행을 면제받은 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을 면제받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집행면제 나오면 몇 년이라고 잡으면 돼요? 3년. 근데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을 받아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특별사면을 받은 자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제도가 집행면제제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죠? 일반사면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특권인데 일반사면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정해요. 죄.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해버립니다. 그리고 효과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는. 일반사면은 집행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째 되는 날 기념으로 전부 다 일반사면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일반사면 하신 분이 DJ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전부 다 사면했죠? 그래갖고 수만 명이 사면받죠. 그래갖고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운전 전부 다 사면합니다. 이게 일반사면제도예요. 일반사면 받았잖아요. 없던 일로 했죠? 그럼 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하겠다. 일반사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볼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게. 근데 시험장 갈 때 차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예, 시험 보러 가는데 차 끌고 간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면을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 야당 시절에 그랬거든요. 사면권을 대통령이 너무 남용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비판했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일반사면을 못 해버린 거야. 그때서부터.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안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생계형 사범은 벌점 같은 거 특히 운전을 지급을 하는 분들은 벌점 같은 거 소멸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편법을 쓰고 있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특별사면을 하는 거야. 일반사면은 이거 국회 동의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특별사면 하는 겁니다. 특별사면은 그냥 사면심사위원회 거치면 돼요.
법무부 장관의 상실로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특별사면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특별사면을 몇만 명이나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복권해버려. 복권. 대통령 복권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딱 가미시키면요 일반 사면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바로 시험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오면요 경찰관이 면허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관 다 알고 있지. 차 끌고 온다는 거. 면허 취소당해가지고 시험 보러 오는데 차 끌고 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특별사면, 일반사면 제도인데, 그러면 일반사면 우리 결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사면 됐잖아요? 즉시 결계에서 벗어나버려요. 즉시 결계가 아닙니다. 이게 특별사면하고 결정적 차이예요. 그럼 특별히 좋다, 일반이 좋다? 일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나는 그래도 특별히 좋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 사면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다행히 근데 이걸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최근 시험은 계속 조문대로 내버립니다. 집행이 종료됐다.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됐다. 3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문제는 집행유예하고 벌금이에요. 이건데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그겁니다.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유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자는 바로 풀려납니다.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집행유예는 어차피 징역이나 금고에만 나가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피고인은 범죄자를 얘기하죠. 검사에 기소된 자를 얘기하는데, 참작을 하여 형을 일단 선고해요.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요 유예 기한을 무사히 경고했잖아요. 그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이게 바로 집행유예인데,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때릴 때 모든 조항 다 고려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계획적으로인지 우발적으로인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가 됐는데,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자 할 것 같으니까 반성임의가 뚜렷합니다. 해가지고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를 해놓고 집행만 유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예가 무사히 지나면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입니다. 이게 해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게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하여 4년 동안 유예시키니까 나가서 사고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 유예기한 동안 고의에 의해서 금고 이상에 달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고해놓은 거 2년 있죠. 이거하고 새로운 범죄 있죠. 합쳐갖고 다 집행해버립니다. 다시.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요 기간 무사히 경고했다. 없던 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없던 일로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3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둘이 더하 6년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예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가요. 거의 2배로 깁니다. 그리고 요즘 집행유예 나가면 뉴스 들어보면 계속 그저 사회봉사민령 같은 거 같이 나가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명심할 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을 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예기한만 딱 결격이에요. 플러스 3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이것도 물론 법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는 법을 불문하고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형법을 위반했던, 우리 법을 위반했던, 도로교통법 위반했던, 건축법 위반했던 관계없어요. 무조건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었죠. 형 선고는 있었는데 집행만 유예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중개법 시절에는 결격이었는데 현재 결격에서 뺐죠. 선고유예는 개념을 몰라도요, 말 그대로 그냥 판사가 땅땅땅을 해야 되는데 땅땅땅을 안 한 거예요. 들고 있습니다. 몇 년 들고 있냐면 선고유예는 일률적으로 2년 진행해요. 그래갖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 시에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전과가 있으면 절대 선고유예 못 나갑니다. 잘 풀려야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는 결격이었는데 현재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주의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금고용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5 이래놨죠. 근데 선고유예라고 돼 있죠. 선고유예를 받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용자죠.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지금.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얼마 받았다고요? 300만 원 이상이에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몇 년 쉬셔야 된다? 3년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게. 벌금형이 떴잖아요. 제일 먼저 체크. 무슨 법 위반? 공사법 위반이에요. 우리 법 위반이었다면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고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3년 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 위반이다. 그러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타법이냐 이 법이냐 따지고 있으니까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러나 형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나 금고받다 이건 무조건 결격이에요. 이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이었다면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럼 3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데 요거 양벌 규정이 여기 지금 없죠. 우리 교재. 그래갖고 동그라미 4번에다가요. 그냥 써놓으세요. 양벌 규정 X라고. 양벌 규정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고용인 쪽에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죠 이거. 그럼 이거 미리 짚고 가는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양벌 규정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면 양쪽을 다 벌한다. 양쪽이란 얘기는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중개보조인이나 임원 사원이에요. 이들이 업무 관련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징역벌금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아요. 개공은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다만 개공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증명하면 벌금형을 면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우리 법 50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럼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보수초과를 했어요. 보수초과는 우리 법상 1-1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럼 이걸 벌금 면합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개공이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게 결격이냐의 문제가 생겼죠.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는데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메모를 일단 해놓으시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 형벌 규정이거든요. 49조 1년짜리 징역 규정이에요. 여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는 이를 분리 선고하라고 했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경합범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재판합니다. 이걸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럼 형법상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경합범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개공이 보수초과를 했어요. 그럼 보수초과는 공사법 위반이죠. 1-1이에요. 형법상 사기까지 친 거예요, 지금. 개공이. 그러면 사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 경합범 동시에 재판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합범인데 여기에다 형을 때릴 때 벌금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퉁 쳐가지고 뭐 700만 원 벌금을 선고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격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 위반이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보수 초과로는 얼마고 사기로는 벌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보수 초과로는 200만 원이고 사기로는 50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이러면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우리 법 위반 얼마? 200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경합범이다. 그래서 개념만 파악해 두세요. 3번이 바로 그거니까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 선고 시에는 분리 선고한다. 이거를.
근데 이 사례에서 보수 초과로는 벌금 200만 원 때렸는데 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사기로. 그럼 이거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자 3명 집행유예하고 벌금은 무조건 물어보니까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명 여기까지 이해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결격 사유자들인데, 그럼 42조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까지.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행정처분 받은 자들이에요.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받은 자들. 자, 그래서 7번이 뭐냐면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했어요. 얘는 3년 결격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했다. 그럼 3년 결격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격 취소해버리면 얘는 응시도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우리 시험을 못 보는 자 2명 있었죠. 응시 결격자인데 자격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죠. 이 자는 몇 년? 5년간 응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제외하고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 태도가 그겁니다. 우리 법 태도가 전문 자격증이니까 이 2명을 제외하고 능력이 다면 다 봐라 이거죠. 그럼 미성년자, 파산자 다 볼 수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에 위반한 300만 원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예요. 여기서 잡겠다. 결격이라는 얘기죠. 능력이 다면 다 봐라.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는데, 그래서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둘 다에 걸렸어요. 얘는 중개업 종사도 금지고 보조금 근무도 안 되고요. 시험도 못 봐요. 근데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부정행위자는 여기 없죠,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은 못 보는데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금 근무는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정행위자는 시험의 무효처분으로부터 5년간 공인인사는 될 수 없대요. 시험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그랬죠? 요 기간 동안 보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내는 지문은 아닌데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13회 때 이걸 물어봤는데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소속 공인인사는 될 수 없다. OX. O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란 말은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거 결격이죠? 파산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파산자는. 근데 소속공사는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시고. 자,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쉬셔야 되죠?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자격정지 4개월 받았다, 3개월 받았다. 그 기간 중에는 결격입니다. 쉬셔야 돼요.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했죠? 취소하면 몇 년 쉬셔야 된다? 3년 쉬셔야 돼요.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폐업했어요.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되거든요.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러면 취소받으면 몇 년 쉬어야 돼요? 3년. 정지받으면 정지중 결격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인인사. 법인인계업공사예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밑줄이에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가 밑줄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반할 당시죠. 위반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기업공사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제는 결격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요거 네 가지는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지금 11번만 부연 설명합니다. 11번. 이 얘기 아닙니까? 중개법인이에요. 업무정지 4개월 먹었어요. 여기 임원갑이 계시는데 이 임원갑이 이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 사유가 발생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업무지 시험을 딱 받았습니다. 받자 이자가 중개업무 못하니까 나 그만할래. 사임을 합니다.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지금. 사임을 안 하면 이중소속 걸리니까 당연히 딴 데 가서 종사 못해요. 자,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중소속을 풀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딴 데 가서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종사 금지예요. 결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업무적 효과가 임원인자에게는 그대로 미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 중개보조원 을이 있어요. 법인이 업무경이 먹자 이자가 나 보조원 그만할래. 사직을 합니다. 즉시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적인 기간 중이라도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업무적 효과가 직원인자에게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근무하잖아요. 사무소에서 개공이 업무적이 먹었다. 그럼 나는 그냥 사직하면 돼. 종료 신고해버리고요. 딴 데 가서 즉시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원인자는 그대로 미칩니다. 단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요건 뭐 이제 쉽게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등록 취소 9번 있잖아요. 9번. 설명이 되게 많죠. 뭐 할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럼 등록 취소는 원칙적으로 3년 결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등록 취소 사유가 19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고요. 결등치.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죠. 임등치. 의무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필취는 8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결의 이양정의예요.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부 곁에 이양과 정량이 둘, 그 뜻이죠. 사법결의 이양정인데 사는 사망, 해산, 부정,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업무정지 중 중개업무였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하게 했을 때 최근 1년 내 2위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이 일어났을 때 삼진업제죠 이거. 사법결의 이양정의. 이렇게 이제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반복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등록 취소는 11가지예요.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이에요.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존해 주는데 2, 3, 6월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인데 등록 기준에 미달됐을 때,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사무소 2개 이수 이상을 뒀을 때, 겸업에 법인이 위반했을 때, 거짓기재 이중계약 썼거나 금지행했거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무했거나 전속시 정보공개 위반을 했거나 그다음에 2년 내 2회 이상의 시정치 과징을 받았거나 1년 내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었거나 6월 초과 무단 위반했을 때 이건데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하고요. 필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필취 사유 거의 다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필취는 등록과 관련돼 있어요. 등록과. 그러니까 등록 파트에서 거의 다 제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 19가지 사유인데 요 사유로 원칙 등록 취소하면 3년이 결격이거든요. 단 3가지 제외. 단 3가지 제외. 사망, 해산, 결격 사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생각을 해볼까요?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등록 취소하죠. 돌아가셨는데 결격 잡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해산은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오늘 공부했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정 업무만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유서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인자는 3분의 1 이상의 공유서해야 돼요. 모두 실무국 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이 많은 기준 중에 하나를 놓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봐준 거죠. 그 많은 기준 중에 미달이 됐다.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으로 보지 않겠다. 기준만 갖추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법인의 대표자 빼고 임원이 딱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공인중개사가 1명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자가 그만두겠대. 공인중개사 임원이. 그러면 등록가청이 알았다면 이거 보완명령 내리겠죠. 야, 공인중개사 임원 1명 선임해라. 근데 선임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등록을 취소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해버렸어요. 취소를 당한 다음 날 바로 한민우 내가 보수 많이 좀 해줄게, 임원으로. 그래갖고 내가 해줬어. 그럼 바로 등록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미달 등록서는 결격으로 안 보겠다. 기준만 갖춰라, 이 얘기예요. 다음 3번째.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했잖아요. 이때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겠다. 왜?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벗어나면 되겠다.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등록 취소했어요?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복권이 안 된다면 못 벗어나요, 절대. 맞죠? 그러니까 결격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원인이 된 요 기간 동안이 결격이지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개공이 퇴근하시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았어요. 그래갖고 피성년 후견이 됐습니다. 등록 취소를 했어요.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요. 30년 지나갖고 종료 심판 안 떨어지면요, 그래도 여전히 결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일단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해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알아봤죠. 그다음에 기준미달 등록서는 기준만 갖추면 봐준다는 얘기죠. 결격 아닙니다. 근데 결격 사유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을 벗어나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는데 등록 취소된 다음 날 바로 복권돼 버린 거 그냥. 그럼 바로 또 등록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해를 했으므로 이제 또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우리 자격을 취소당하면 등록 취소죠. 자격 취소하면 등록 취소죠. 왜요? 예?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등록이냐?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저한테 들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는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등록이냐고 하시면 안 돼요. 결격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격 취소하면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물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문제를 보는 각도들이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왜 등록 취소냐? 결격이니까.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했다 자격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으니까 얘는 결격 기간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자격 취소 3년이지. 이해되셔요? 그럼 똑같이 해보죠. 그냥 징역 1년에 형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결격이죠. 등록 취소했어요. 얘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다 결격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7회 때 2006년도에 요 내용이 중개업법에는 요 내용이 없었어요. 공인사법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면서 어떻게 냈었냐면 지금은 다 100개 내니까 제가 이 문제 안 낸다고 그랬는데 포기해버렸다고 그랬는데 다음 중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결격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적용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1번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2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3번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4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이렇게 냈어요. 정답 몇 번? 5번. 다 이제 5번으로 이해되세요? 지금 설문이 등록 취소 3년을 물어봤죠 지금?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예 이건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게 함정이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죠. 그럼 이걸로는 등록 취소했잖아요.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죠. 그러니까 얘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죠. 설문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라 이랬으니까 오리지널 골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등록 취소했다. 오리지널 3년 결격이에요. 그냥 등록 취소 3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요. 이게 안 물어보다가 작년 시험에서 해산을 물어봤어요. 27회 때 해산을 또 물어봤어요. 28회 때인가 27회 때. 해산으로 등록 취소당했다. 3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심해 두세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이 떴다.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갖고 하나하나 내가 자꾸 틀리는 지문, 어려운 지문이지만 틀리는 지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암기하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길목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기준 미달이 딱 뜨면 이건 결격이 아니다. 그냥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자, 이게 바로 그 얘기라서 그래서 설명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그래갖고 그 등록 취소 사유가 지금 두 가지가 딱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부분에 이제 오리지널 3년 결격 다 이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재 지금 42쪽이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재등록 개공은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건 쉽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폐업 신고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면요. 폐업 전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한 사유로 등록 취소 업무에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후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법 40조에 있는 얘기인데 자, 우리 개공이 노원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이중소속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중소. 그래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를 할 것 같으니까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을 쉬는 거예요. 2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재등록을 들어갔어요. 재등록은 어디서 했느냐? 의정부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요 등록과 요 등록은 틀린 등록이죠 지금. 그래갖고 요 등록을 위반으로 요때 위반의 이유로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우리 법 40조의 규정을 넣어서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재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갖고 폐업 전 위반에 대해 여기서 행정처분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중소속은 필취 사유 아니에요? 그래갖고 알아가지고 여기서 의정부 시장이 이자의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폐업 전 위반한 사유로 등록 취소했죠 지금. 그럼 등록 취소 당하면 이거 오리지널 3년이잖아요 지금. 3년인데 3년에서 요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그래요. 폐업 기간. 요 기간을 공제해 주겠다. 결격 기간 3년에서 폐업 기간이 지금 2년이죠? 2년을 빼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년만? 1년만 결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문이 이거예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그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OX. X죠.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 폐업 전 위반 사유 등록 취소죠.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3년간 결격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하면 그는 3년간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OX, X죠.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용서할 수 없다. 틀렸죠. 파산이라면 복권될 때까지. 피성년 후견이라면 종료 심판 받을 때까지. 집행유예 4년이라면 4년 동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토지공사 쪽에서 위탁 시행을 했던 18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15회 추가 16회, 17회, 18회 문제를 보면 그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교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문제가. 그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건드렸어요. 뭘 건드렸다고요? 해산. 건드렸다는 얘기는 출제위원들은 기출을 다 보고 문제를 냅니다. 항상. 문제 출제 지침의 가장 기본 원칙 뭐냐? 최근 5년간은 무조건 본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들을 낸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냅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어쨌든 이걸 건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28회인가 이걸 건드렸는데 또 낸 거예요.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두에 두고 가야 돼. 그럼 이걸 이제 연타석 낼 수는 없으니까 건드린다면 기준 미달 맞죠? 아니면 결격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안 내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내면 쉽게 낸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길목을 지키다가 이런 걸 딱 염두에 두고 가야 되니까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고요. 그래서 저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다만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사가 폐업 전 사유로 등록 취소한 경우는 3년에서 폐업 기간 공지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 알아보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이제 날짜로 딱 짚어가지고 현재 계산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기억이 기준 미달이라고 돼 있죠? 등록 기준 미달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해산이라고 그랬죠? 해산.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그랬죠? 결격 사유 원인 밑줄 그어놓으면 되죠.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 주의 부분을 보시죠. 거기 위에 거 주의. 예외 부분 보고 있어야지. 예외. 등록 기준 미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 X라고 돼 있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알아보시고. 두 번째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했어요. 법인의 대표자였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 부분을 다시 내려가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한 자는 등록 취소 3년 이내 개공이 될 수 없다. 나왔죠 지금?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했다고 그랬죠? 3년 이내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종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지문? 틀렸어요. 파산으로 등록 취소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파산.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다. 3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문 틀렸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개업공사가 2018년 5월 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년 7월 1일 날 중개사무소에 등록 취소한 거예요. 자, 집행유예 2년으로 등록 취소했죠 지금? 그럼 얘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버리면 되는 거죠? 언제 개공이 될 수 있는가? 결격에서 파산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말인데 집행유예 2년은 언제 받았어요? 18년 5월 1일 날 받았죠? 그러면 18년 아이 말이 참 이상하네. 5월 1일 날 집유 2년을 받았죠 지금?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럼 2년을 더하면 돼요. 그럼 2년이면 20년이죠 지금? 20년 5월 1일 벗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 결격에서 기간 계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최근 29회 때인가? 그때 이제 아예 그냥 쉽게 물어봤는데 결격에서 기간 계산 문제를 냈잖아요. 문제를 낸 날 벗어납니다. 문제 낸 날이 답이에요. 지금 18년, 18년,
그때 안 해. 5월 1일 날 2018년 그 5월 1일 날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럼 5월 1일 날 벗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5월 1일 날 벗어나고 결격 기간만 더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9월 29일 날 오후 4시에 출생한 자예요? 얘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002년 9월 29일 날 오후 4시에 출생한 자 언제 벗어나요? 2021년 9월 29일 0시부터. 문제는 옛날 벗어난다니까요. 자기 생일에 성년돼요. 그럼 19년 지나야 되죠? 19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19 더하면 2021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성년돼요. 오후 4시 53분이었습니다. 다시 넣어버리고 싶어. 자, 그럼 이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결격사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중개사무 설치 및 업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몽땅몽땅 나오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